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2년 8월 18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생사를 사는 데 있어서도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요즘 그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체나 뭐 가정, 직장 모두가 거의 돈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나 세계나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사나 직장생활 모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즘 경마를 담당하고 있는 제 전문가 입장에서 자,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가 맡고 있는 그런 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 토요경마와 일요경마의 강타의 적중 내역은 사실상 이제 본 예상은 일반 경주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UCC 경주에서 이제 일반 경주는 모든 마번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반 경주의 본 예상은 실시하지 않고 자, 승부처만 철저하게 가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부처만 본 예상을 시행을 하고 있는 강타입니다. 지난주에는 토요경마는 4개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그중에서 제주경마 승부처와 자,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를 적중을 시켜드렸고, 자, 일요경마에서는 1호제 7경주, 자, 역시 강타의 승부처를 또 적중을 시켜드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큰 배당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자, 지난주에는 토요일, 일요일 7개를 적중을 시켜드렸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인상이 남았던 경주는, 토요제 6경주였습니다. 토요제 6경주에서 32.7배와 84배짜리를 적중을 시켜드렸던 강타예요. 예, 토요제 6경주에서 가을 풍경의 락슈미를 제가 이제 가을 풍경이 무조건 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락슈미를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4번, 5번 32.7배와 쌍승식이 80.4배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 경주 자,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던 강타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보람을 찾는다면 그 정도에서 보람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 경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격적으로 마번을 공개해드리는 경주에서도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멋진 예상을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자, 금주 토요경마의 전반적인 맥은요, 출조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출조수가 많이 늘어났고, 편성 자체의 흐름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입상권의 우열이 드러나는 듯 싶습니다만, 예전에 잘 뛰었던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어떤 실정일지. 자, 1경주입니다. 1경주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싶은 마필은 10번 바다돌풍입니다. 바다돌풍. 당일날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당일날 당연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고 전개 이점과 더불어 종말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출전마 중에서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는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10번 바다돌풍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데뷔 당시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경주력을 성장을 하다가 지난번 경주 때 살짝 물꼬를 트면서 조정을 거쳤어요. 그러면 데뷔 전부터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나왔다.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왔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가 사실상 요 마필이 살짝 조정을 갖추는 가운데 5착을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쉬지 않고 왔으니까 당연히 무리죠. 당연히 힘이 들지.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한번 조정 거쳤어요. 그러면 최소한 요 포인트보다는 더 끌어낼 수 있는 요 정도의 시점까지는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전개 이점 갖고 있죠. 마필의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죠. 10번 바다돌풍은 뭐예요? 충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10번 바다돌풍을 빼뜨게 축을 해놓고 후착착기 양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번 바다돌풍은 빠땡의 축이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후착이에요. 후착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줬던 1번 아이리스와, 자, 요게 뭐, 4번 퍼펙트 러브, 이런 마필들이 당연히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내었던 마필이라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겠지만, 1번 아이리스는 싫다. 안 가져가고 싶다. 그 이유는, 마필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서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놀다가 바로 이렇게 끌어냈어. 그러면 이 마필의 능력이 평균점이 여기야.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 아이리스는 이 평균점에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자체가 급상승이잖아요.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었으니까 당연히 이번 경주는 요만큼의 무리한 만큼 조정을 거치고 쉬어가는 타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아이리스는 인기권 전력이지만 강타는 이런 마필의 패턴은 그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 제외를 한다. 인기권 전력이지만 1번 아이리스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다들 고만고만한데 어느 마필? 4번 퍼펙트 러브. 반대로 이제 4번 퍼펙트 러브는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한다. 왜?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계속적으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이제 안말인데 퍼펙트 러브가 안말인데 나는 선행력을 그동안 끌어내질 못했어. 그런데 나는 선행력이 원래 있는 놈이야. 선행력을 계속 끌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주력도 계속 끌어내고 있어. 선행력과 경주력이 동반 상승하는 그림. 그런데 취임력은 아직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4번 퍼펙트 러브는 걸음의 물꼬가 터졌다. 이런 마필을 갖고서 걸음의 물꼬가 터졌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 일로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번 퍼펙트 러브라는 마필은 남들이 보던 안 보던 강타는 봐야 되겠다. 요 놈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외의 마필들 퍼펙트 러브는 가져간다 그랬고 대번 승리도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고 그러면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한 2두를 더 가져가야 되는데 6번 해방둥이도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반 메리트가 없고요. 자, 뭐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선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없고요. 그나마도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5번 9파트너라는 마필이 있어요. 5번 9파트너. 5번 9파트너. 이게 복병마다. 왜 복병마냐? 제가 이 5번에 대해서 복병마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주력의 복원력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경주력의 복원력. 이건 뭐냐? 한 번 끌어낸 능력은 예전에 한 번 끌어낸 능력은 근간의 마필의 컨디션이 부진해서 못 끌어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능력을 다시 끌어낼 수 있다.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복원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5번이 이 9파트너라는 마필은 사실상 취임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보면 이 취임력, 우수했던 취임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취임력이 끌어내는 날 5번 9파트너는 입상에 성공하는 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번 9파트너 조인권 등짝이라면 믿음을 갖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6번 해방둥이 정도? 6번 해방둥이 정도가 그나마도 또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 있다. 자, 고로 1경주는 10번, 4번 단통에 10번 넣고 5번, 6번 정도로 가져가고 인기권 전력인 1번 아이리스는 배팅권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1경주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주는 뛰어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목요일날 출마표가 뜨고서 바로 7시부터 방송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신마를 분석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마 경주는 앞으로도 조금 웬만하면 제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입니다. 토요제 3경주. 이번 3경주는 사실상 이제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송장권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신마들의 전력은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고요. 혼합 4군인데 다들 뭐 고만고만하다고 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입상 가능권 전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편성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번 경주시 노린수혜를 갖는 마필은 4번 나온 볼드라는 마필입니다. 나온 볼드. 4번 나온 볼드.
4번 나온볼드라는 마필은 주행검사도 그런 대로 받았어요. 그런 대로 받았는데 주행검사 자체가 뭐 베스트라고 볼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미 데뷔전 시 1000m 경주에서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자, 양호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종반 탄력까지도 그런 대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며 데뷔전 시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이다. 자, 이 마체가 작은 것이 단점입니다. 마체가 작은 것이 단점인데 이 34조 신유철 조계사님은 보면은 마필을 이렇게 크고 작은 걸 따지지 않고 보면은 이렇게 마필의 그 잠재력을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작은 놈에도 불구하고 잘 뛰었던 놈이 있잖아요. 부르민 같은 마필. 420대, 20kg대의 마필인데 굉장히 잘 뛰었잖아요. 그렇듯이 4번이 나온볼드라는 마필은 34조에서 동반 2도까지 출전을 시키고 있어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마필인 만큼 이번 경주시 입상권 기대치를 높게 맞을 수가 있겠다 하면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이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후창마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2번 용문이란 마필입니다. 2번 용문. 2번 용문이란 마필은 사실상 기본적인 순발력은 괜찮아요. 기본적인 순발력은 괜찮은데, 예, 용문. 기본적인 순발력은 괜찮은데, 마필 자체가 아직까지 추임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마필은 이제 체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체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초반에 순발력이 괜찮은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이 능력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놈은 능력만 해서의 요지는 갖고 있잖아. 선행력이 괜찮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종만 탄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군살이라든지 내지는 주로 적응력이라든지 자 아니면 파워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체중을 당일날 줄여야만 어느 정도의 베스트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 용문 같은 마필들은 성장 단계에 있어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체중을 1차적으로 감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요주의가 필요한 마필들이 12번 이 가야명장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호철 마방에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긴 좀 어렵고요. 그 외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또 꼭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이 9번 이 올라 영웅이란 마필입니다. 9번 올라 영웅. 9번 올라 영웅을 또 한번 읽어주자. 이 마필도 사실상 뭐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주력에 제가 이제 그 예상을 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를 뭐였냐면 경주력을 핑퐁을 친다. 경주력에 핑퐁을 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핑퐁.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못 뛰었죠? 잘 뛰었죠? 못 뛰었죠? 잘 뛰었죠? 못 뛰었죠? 잘 뛰었죠? 이런 건 성장 단계에 있는 거예요. 성장 단계에 있거나 마필의 패턴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랬잖아요. 어떤 말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 자기 그림을 갖고 있다고. 그게 바로 패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항상 이렇게 한 번 잘 뛰고 한 번 못 뛰는 게 있어. 그러면 못 뛸 때 약편성을 만나면 입상을 할 수도 있고 잘 뛰어놓고도 강편성을 만나면 입상을 못 할 수도 있어.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비인기마로 팔리거나 여기 꼭지점에 있는데도 능력마로 팔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뭐 얘가 갔느니 안 갔느니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 이 마필은 조정을 거쳤어. 조정을 거쳤으니까 이번엔 또 핑퐁에 의하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9번 올라 영웅은 이번 경주에 가져가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기는 아니죠. 일단 4번 나온볼드가 동반 2조까지 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34조에서 뭐 총력전이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4번을 놓고 자 2번 용문 쪽에 단통을 때리고 자 4번을 놓고 9번 올라 영웅 정도만 받치고 가는 전략.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당연히 현장에서 좋은 말이 있으면 한 마리 정도 끼워넣기 하면 무난히 적중이 되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제 4경주. 4경주입니다. 이게 강타의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예요. 강타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경주와 승부처의 비율은 3대 7이다. 그러니까 일반 경주를 30%의 비중을 둔다면 승부처는 70%의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 승부처가 배당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적중을 해야 돼요.
승부처라는 건 여러분들도 배팅의 비중을 이 정도 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 적중을 해야 되는 4경주가 되겠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성장 단계에 있는 마필들, 미승리마 경주, 이런 경주는 강타가 전문이에요. 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필이 생성 과정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경주력 패턴 분석을 하면서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애가,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걸 제일 잘 알아요? 아니면 옆집 아줌마가 더 잘 알아요? 아니면 의사가 더 잘 알아요?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엄마가. 그건 왜 그러냐면 패턴이라는 걸 자기 아들이 커오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만 마칠 수 있는 경주가 이런 4경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엊그제 그 전문가에 데뷔한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에 현혹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이 실력 있는지는 여러분이 신봉사가 아닌 이상 다 아시겠죠. 그런 걸 제 입으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그 어느 정도 그걸 인정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못할 수 있느냐죠. 자, 5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스트레이트 승부처다. 요거는요, 5경주는 4경주에 붙여서 스트레이트로 한번 때려보자. 야, 여기는 정말 딱 제가 강하게 노리고 싶은 마필이 이두가 있어요. 이두가 있는데 그 이두가 배당이 당일날 어떻게 팔릴지를 모르겠어. 배당이 굉장히 높게 중배당으로 팔리면 그냥 거저 항구라가 되는 거고, 만약에 강타가 보는 견지에서 이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면은 좀 아쉬움이 남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요, 강타가 뚜껑이 열려봐야 한다. 저는요, 종합지 같은 걸 안 봅니다. 종합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피부를 이렇게 배당판을 갖고 경마하시는 분들도 많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보편 타단성이라는 걸 거기서 하는 건데, 헌법에 보면 통설이라는 게 있잖아. 통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통설이 가장 난 건 맞지. 그 통설이라는 개념이 바로 배당판이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뭐 만인의 사람들이 이 막피를 세게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말이 세다는 것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해야 되지. 하지만 페리 뮤추럴 게임이라는 걸 알죠? 페리 뮤추럴 게임. 그건 뭐야? 상대들과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만 이 사람의 돈을 먹는 거야. 쉽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끼리 노름을 하고 중간에도 고리 뛰는 게 마사예요. 그러면 이런 이런 개념의 경마인데 배당판을 믿고 한다는 거는 나는 주관 없이 경마를 하겠다는 의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인정을 할 땐 인정을 하지만 배당판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경마를 잘하는 그런 습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경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종합지를 안 사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 예상지 같은 것도 사실상 자료, 정보를 취득하는 데는 모를까 그 마법을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시죠? 저는 이거 마사의 PDF를 뽑아서요. 마법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마사의 PDF예요, 전. 왜 이런 걸 갖고 하느냐.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저 역시도 실력이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마번이 나온 거 이런 거를 절대 제 예상에 참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6경주로 넘어가죠. 자, 2번 오섬 타이거입니다. 오섬 타이거라는 말을 참, 오섬이라는 말을 6조에서 많이 쓰네요. 안성이라는 말도 많이 쓰요. 14조고 말이네요. 난 14조에 이신영 조교사, 난 이신영 조교사를 존경합니다. 야, 이게 승부기사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수로서의, 여성 기수로서의 한계를 봤지만, 조교사로서는 정말로 마방을 잘 꾸려나가는구나. 그리고 승부사 기질도 있구나.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신참 마방이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는 거는 이신영 조교사의 탁월한 이 마방 운영의 그런 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신영 조교사 뭐 어찌됐든 간에 능력을 인정해보고 싶어요. 남자들 세계에서 이 정도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번 오섬 타이거입니다. 마필 자체 능력도 상당히 출중하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싸가지도 있어요. 잠재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은 이번 경주시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개상 이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빠른 마필들이 뭐 5번 나도가라든지 4번 라스트 무대 이 정도가 빠른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발 탄력을 겸비하고 있는 마필들이 난데 자 2번 오섬 타이거라는 마필이 발주 능력을 보여줬어요. 발주 능력을 살짝 보여주더니만 라스트 G1 타임이라고 그러죠. 라스트 타임도 굉장히 좋았어. 이 얘기는 뭐야? G1 타임이 좋다는 것은 결승선을 통과한 뒤에 여력이 나왔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마필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맥락보다는 마필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다는 반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거든요. 그래서 2번 오섬 타이거는 이번 편성에서 꼭 보셔야 되는 충만감의 마필이다. 저는 이거 갖고 때릴랍니다. 싸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문제는 후착입니다.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본 북두신권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북두신권이 완식이가 타고 있네요. 완식이는 요즘 14조의 승부기수로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뭐 일본 북두신권은 능력은 되는 마필인데 선행력에 비해서 정말 탄력이 다소 밋밋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서 과연 이 말을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 이제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5번 이제 나도가라는 마필. 근데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능력은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은 괜찮은데 과연 이번 교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지. 여기에 이제 9번 이 온리 챔피언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1번 북두신권은 인기권 전력이긴 합니다만 요 마필은 솔직히 연대 정도로 성립을 한 거로 보기 때문에 1번은 안 보고 싶고 5번 나도가를 보고 싶어요. 5번 나도가 이 25조가 지금 장수군청의 마필들을 위탁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다음에 17조가 이 과천시설관리공단의 지방자치단체의 마필들을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계약이에요. 계약.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내가 마사에서 계약을 한 거야. 계약을 했는데 25조가 당첨이 된 거고 17조가 이 지방자치단체의 마필들을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방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좀 침체 일로에 있었는데 25조나 17조나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5번 나도가라는 마필은 데뷔 이후 3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어요. 요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는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데뷔전, 2전, 3전 이렇게 쭉 이렇게 경주력을 끌어내는 마필들은 대부분은 조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과거 서울경마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먼저 깬 데가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부산은 공격적인 말머리를 합니다. 서울보다는. 그만큼 자원에 대해서 이 마주들이나 이런 자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말들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조정을 거치거나 승권 탄색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마필 자원을 관리하는 편인데 요 근래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경주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이 마필이 죽을 때까지 하강을 할 때까지 입상을 못할 때까지 내지는 경주력이 하강할 때까지 계속 끌어내려고 그런다고. 이거는 마필을 한번 능력을 이빨 끌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짧고 굵게 경주마를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왜? 자원이 풍부하니까. 마필 자원이 풍부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을 안 하죠. 그 전형적인 마방 스타일이 49조와 9조 같은 스타일들이죠. 이런 마방들은 신마승부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방들은 한국적인 이 풍토에 맞는 마방이고 외국 스타일로 마방을 운영하는 경우는 어떤 마방이에요? 부산 같은 경우는 19조 김영관, 30조 울줄리, 또 서울 같은 경우 20조 배세선, 34조 시루철. 이런 마방들이 대부분이 공격적인 좀 마방 운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고서 마필이 안 되면은 가감하게 또 이 퇴사도 시키고 새로운 또 이 좋은 말들을 계속 영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좋아요. 그래서 5번 나도가는 일단 인정을 하자. 자, 여기서 이제 외곽 게이트의 9번 온리 챔피언인데 9번 온리 챔피언. 사실 이런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말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런 마필들은 이제 금강경주시 2번을 연속 하강을 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끌어오다가 2번을 근간에 하강을 했는데, 이 하강을 하다 보니까 하강의 원인이 뭐야? 추입력이 부족해. 항시 추입력이 부족한데, 이 양호했던 선행력이 같이 끌어내면서 경주력과 함께 하강의 원인이 됐던 거야. 그러면 이 선행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앞마린 만큼, 자, 이번 경시 한번 기대치를 가져보겠다. 9번 온리 챔피언. 자, 여기서 이제 배당권 전력 하나를 또 소개를 시켜드리죠. 자, 3번 돌풍처럼이란 마필입니다. 3번 돌풍처럼. 3번 돌풍처럼을 인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으니까 당연히 추임마가 우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추임력이 우수한 또 전형적인 추임마도 없어. 그러면 전형적인 빠른 선행마도 없고 전형적으로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놈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이 편성에서 누가 유리해? 전개 2점마들이 유리하다고. 기본적으로 앞장을 뜰 수 있는 전개 2점마들이 유리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추임력을 갖고 있는 놈이 3번 돌풍처럼인데, 이 3번 돌풍처럼에 신영철 기수가 터코니 기수를 하고 있는데, 왠지 이놈이 눈에 깜빡깜빡 거리네요. 그래서 3번 이 돌풍처럼이란 마필을 이 편성에선 가장 그래도 배당권 전력으로 인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종전에 2번, 5번 단통에 2 놓고 3번, 9번 정도를 가져가는 전략으로 임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 전문가 한성모입니다. 우승 상금 1,000만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주경마는요, 제주교차 3경주하고 이제 5경주를 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교차 5경주가, 제주교차 5경주가 강타에 제주 5경주가 UCC 메인 승부처다. 그래도 강타가 이렇게 꾸준하게 제주 경마를 해왔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못하는데 한 경주 정도 풀어드려야 되는데 2개 경마밖에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요 5경주가 UCC 메인 승부처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조금 이렇게 출마표가 일찍 뜨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출마표 관계도 그렇고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좀 경주가 좀 빠졌어요. 자,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갑니다. 7경주는 사실상 이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인데 잘 못 뛰는 말들의 한판 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잘 못 뛰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런 마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걸음을 그렇게 많이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깨름칙한 구석이 있는데, 이번 경시 그래도 기대를 갖는 마필은 4번 와일드 위너입니다. 4번 와일드 위너. 신삼육 마방이죠. 옛날 41조 이제 이종고 조교사가 있었던 마방을 안고 갔던 그런 마방인데, 이 마필 자체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시 이제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이 하강을 했지만 전개 2점을 얻고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 마필 자체가 패턴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하고 이 마체가 굉장히 단단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거리가 늘어나거나 승부를 하면 할수록 기본적으로 2군 이상을 띄워줄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4번 와일드 위너는 현재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의 대치를 조금 더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시 요놈을 축으로 한 번 더 인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자, 인정하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후착입니다.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인데 일본 한올문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지만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이에요. 근간 2번의 경기에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로서 이번 경주시 선행력은 하강하는데 추임력은 어느 정도 끌어내줄지가 변수의 마필이다.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사실상 이런 마필은 입상이 할 때 하더라도 이제는 좀 지치죠. 사람을 좀 지치게 만드는 마필이에요. 김동철 기수도 지치게 만들고 말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전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6번 비양말리입니다. 6번 비양말리. 전개당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죠. 선행마예요. 선행마인데 이 비양말리 자체가 뭐야?
취입력이 워낙에 부족해. 취입력이 워낙에 부족하고 선행력, 거의 도주성에 가까운 선행력을 보여주는데 박상우 기수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행마가 선행력이 부족하면 일반적인 이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선행마가 선행력은 우수한데 취입력이 부족하면 한 번은 완급 조절을 하면서 따라가는 전개 비슷하거나 아니면 외곽에서 2번매를 두고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모래만 맞추지 않고 선입을 쓰더라도 그 선행 같은 선입을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라도 한번 타보는 게 괜찮아. 왜? 많은 이 모양 제가 얘기를 했잖아. 데뷔전 때 선행력을 끌어내고 이전 때는 취입력을 끌어내고 아니면 데뷔전 때 취입력을 끌어내고 이전 때 선행력을 끌어내고 할 거 안 할 거 다 해본 놈들이 그 마필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행 일변도로만 매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6번 비약만리는 어찌됐든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거리 적응력도 배양이 된 놈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7번 천지신화와 이 8번 미담이란 마필인데요. 두 마필 모두가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에 뭔가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죠. 천지신화는 사실상 마필 자체가 지난번에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도 이 취입력을 못 끌어내는 극단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찜찜한 구석이 있는데, 그래도 이 7번 천지시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능력 사이즈로도 가전은 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그 외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이변을 연출할 수 있다 본다면 10번이 연성한호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조금 근간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전의 능력, 경주력의 복원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 마필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7경기는 4번 와일드 위너의 7번 천지신화를 단통으로 때리고 지구력이 부족한 6번 비약만리와 10번 연성한호 정도 4번 넣고 6번 10번 요 정도 받치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요, 강타의 준메인 UCC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8경주, 강타의 준메인, UCC 승부처다. 여기서 승부를 한번 봐야 된다. 이 마필 자체의 능력도 굉장히 우수하거니와, 이 우수한 마필도 포진하고 있거니와 기본적으로 이 편성은 터질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주 그냥 어금니를 물고 있는 마필이었어요. 홍수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사전오기. 강타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없어. 뭐야? 네가 뭐 권투선수야? 아무것도 아니고 없어. 그러니까 나도 사전오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여기서 매번 데려가도 안 되는 놈이 있어. 아, 이놈을 한번 데려놓고 한번 때려보겠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네가 언제까지 한 거야? 한 번 찍은 놈은 마필이 입상할 때까지 가져가는 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강타가 그놈을 대가리로 아예 승부를 할 생각입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막판 이런 배당으로 터치는 꼴을 난 못 보겠다는 얘기지. 넌 분명히 능력을 갖고 있는 놈이 있어. 여기에 보병권 비인기마야. 그런데 넌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그동안 안 간 놈이야. 넌 이번에 한번 호박이 나던 머리통이 깨지던 내가 너를 맞춰야지만 직성이 풀린다는 각오로 이번 8경주 준메인 UCC 승부처 멋지게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로 넘어간다. 이번 경주는 다들 고만고만한데 13번 온술이라는 마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마필의 능력은 뭐 13번 온술이를 따라갈 놈이 없지. 여기서 온술이가 대가리지. 누가 보더라도 13번 온술이가. 그런데 문제는 이 13번 온술이가 뭐가 문제예요? 10주 만에 출전하는 게 문제죠. 10주 만에 출전하는 거고 모두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편성에서 선행을 100% 가요? 못 갈 수도 있지. 왜? 여기 이제 빠른 말들이 있잖아. 9번 닥터케이도 좀 빠르고 12번 일진청분도 빠르고 3번 브렌트 강자도 빨라요. 그러면 이런 마필들을 챙기고 네가 능력만 하면 13번 온수리가 한번 선행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10주 만에 출전을 해더라도 네가 능력만 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어찌 됐던 간에 요 마필은 500kg에 육박하는 아주 체구가 큰 마필로서 기본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자, 이번 경주 시에 한번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더라도 나는 상렬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데뷔전 여기, 그다음 2전 여기, 3전 여기. 그러고서 병력 휴양. 뭐로 휴양했어요? 뭐 큰 병력은 없었죠. 큰 병력은 없었는데 오는 가정도 약간 공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했는데 마필 자체는 뭐 괜찮은 마필입니다. 500kg가 넘는 순말로서 괜찮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13호 온순이는 이 편성에서도 뭐 공백은 있지만 무난히 충만감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인데, 자, 먼저 오버 스파르타는 기본적인 능력 사이즈는 갖고 있지만 지난번 교시 이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과연 어느 정도의 원상복귀된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기본적인 싸가지는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해보고 싶고요. 자, 그 외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9번 닥터 K가 문제인데 9번 닥터 K가 마필의 능력은 됩니다. 왜? 이 마필이 이제 어차피 온소리가 이 선행형 마필이 아니라면 9번 닥터 K 같은 마필들은 안 보고도 싶은데 13호 온소리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레이스 자체가 이렇게 그려졌다 쳐요. 그러면 1300이니까 이 정도에서 뛴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 뛰었어. 그러면 13번이 레이스를 빠르게 끌고 가면 당연히 앞선의 마필들이 빠르니까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놈들이 누구야? 9번 닥터 K라든지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놈들. 뭐 9번 닥터 K, 12번 뭐 일진 천풍, 아까 얘기했던 3번 브렌트 강자. 이런 놈들 중에서 누가 이제 여기에 따라 붙어서 그대로 땡땡으로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사실상 뭐 이 편성에서 이런 마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9번 이 닥터 K도 되고 12번 일진천풍이라는 마필도 공백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안 되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좀 가져가 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 마필들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공백을 갖고 있지만 12번 일진천풍이나 9번 닥터 K 이런 마필들은 13번에 따라 붙을 수 있는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13번이 레이스가 빠르고 능력마잖아. 선행만 거 마필이지만 능력마니까 당연히 선입층에 마필들이 세게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번이나 12번이 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 12번이 전개 2점을 안고 그대로 꼬링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한두를 더 가져간다면 저 7번 장비천궁이라는 마필입니다. 7번 장비천궁. 요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갖고 있고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7번 장비천궁까지 가져가자. 13번 넣고 9번 닥터 K에 때리고요. 자, 여기에 이제 12번, 3번 이런 마필들, 자, 충분히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마필들이자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10경주가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예요. 여기서 이제 한번 승부를 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10경주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던지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10경주가 UCC 메인 승부처다.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 아주 그냥 뒤돌려차기로 날리든지 아니면 뭐 앞발을 날려서 찍어차기를 하든지 여기서 아예 승부를 내야 돼. 지난번에 노렸다가 물을 먹은 마필들, 지난번에 인기권 전력 1로 팔리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과 그 기복형 마필들 간의 앙상블을 이루는 경주인데 여기서 딱 걸린 마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필 놓고서 한번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 자, 이렇게 한번 UCC 메인 승부처에서 10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한번 완전히 상황을 내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로 갑니다. 뭐 쉬지 않고 해도 시간이 뭐 엄청나게 비호같이 가네요. 비호같이 가. 땀을 뻘뻘 흘려도. 자, 예, 토요일 11경주입니다. 요 11경주는요,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예요. 마지막 승부처. 야, 여기서 난 진짜 이가 갈리는 놈 하나를 설명할게. 1번 여의주예요. 이건 무조건 가져갈 겁니다. 저는 얘 때문에 한 거야. 얘 때문에. 야, 뭐 왜 이렇게 못 뛰는 거야?
나 아주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난 너가 싫어. 여의주. 손오공도 싫고, 너 때문에 손오공도 싫고 다 싫어. 이 여의주. 이 일본 여의주가 왜 못 오는지 난 그 정체를 알고 싶다는 거지. 야, 너 해도 너무한다. 저는 이 마지막 승부처 여의주를 놓고 때릴 거예요. 11경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주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경주까지 왔는데, 자, 이 12경주입니다. 12경주, 토요경마 12경주. 요 경주에서는 일단 저는 10번 화살이란 마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은 마방에 화살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참 똥말이었습니다. 참 똥말이었는데 끈기 있게 정지은 쪽에서가 말을 만들다 보니까 근간에는 자기 몫을 충분히 해주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마필로 또 평가가 되고 있는 마필이에요. 최소한 자기 밥거리는 해주고 있잖아요. 10번이 하살이란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부진했는데 요즘은 순발력까지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런데다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현재 마필의 컨디션으로 봤을 때 가장 경주력을 끊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10번 하살을 빼뜨게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편성 자체에서 전개당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6번 무한신조와 11번 월드 챔프인데 사이즈상으로 보면 6번 무한신조가 가장 나은 마필인데 마필 자체가 이제 8주 만에 흘러오는 그 공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선행으로 끌어낸 게 아니라 취임력으로 마필의 능력을 급상승의 전력을 보여줬는데 자, 어찌됐든 6번 무한신조는 걸음의 신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요 마필을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이에요. 무한신조 무조건 온다. 무한신조 무조건 온다. 그러니까 무한신조는 이 편성에선 기본 마건으로 가져가는 마필이에요.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자, 여기에 이제 또 한 들어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걸음의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4번 탐나파워죠. 4번 탐나파워도 이제 14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이 승군전이긴 한데 마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 탐나파워도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10번 놓고 6번에 단통으로 때리고 자, 이 4번 탐나파워 정도만 안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한두번 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개 경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과 저와 제대로 된 궁합만 이루어진다면 멋진 대성으로 이끌다는 자신감을 갖고 조금 쉬었다 1호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